아직은 제가 31, 32밖에 안 돼서요. 그럼 지금까지 준비는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 3천만 원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한 5년, 6년 직장 생활하고 한 6, 7년 정도 동안 3천만 원 모아놨으니까 앞으로 한 2, 3년 후면은 한 1, 2천만 원 더 모으겠네요. 그냥 돈 딱 들고 와요. 카드 하나 딱 들이대면서 제가요 100억대 만나고 싶어요. 1,000만 원 드릴게 해주세요. 사람을 쇼핑센터에서 고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형편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인 거죠.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고, 정말 이렇게 되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호불의 부대표, 그리고 유튜브 채널 척언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권민정 부대표라고 합니다. 2030 청년들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 추세라는 기사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결정사는 오히려 호황이다, 이런 기사들도 같이 떠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체감하는 바로는 어쨌든 결혼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쪽 시장이 많기 때문에 예전과 뭐 되게 많이 달라졌다? 솔직히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연애 자체를 외부에서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 혹은 에너지 낭비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20대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결혼을 요즘에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20대 여성분들이 만나려고 하는 남성분들은 보통 플러스, 아무리 연상이라고 해도 나이가 뭐 2살, 3살, 많게는 5살. 그러면 남성분들의 나이대가 20대 후반, 중후반대란 말이죠. 근데 그 나이대 남성분들 중에서 나 결혼할래요 라는 분들이요 현저히 작아.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누군가와 사귀고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그 사람하고 내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여성분들은 내가 이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끝까지 이어지지 않을 건데 내 이 아름다운 나이에, 내 꽃다운 나이에,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정서적으로 뭔가 다치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고요. 남성분들 또한 내가 이 사람이랑 내가 뭔가 에너지를 같이 쏟아붓고 사랑을 하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확신이 없는 거에 대한 도전을 안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전하고 지금하고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감정적인 부분을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괜찮아,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는 일단 겉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괜찮은데 호감을 느끼고 그 호감에서 플러스 좀 더 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제를 해요. 근데 보통 교제하는 분들 보면은요, 익숙하면 우리가 가끔 속을 때가 많아.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가스라이팅을 해. 야, 내가 잘 나아. 야, 우리끼리가 좀 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막 교제들을 하다가 보면은 그 익숙함이 시간을 다 잡아먹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이가 됐어. 이쯤 되면 좀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 누구랑 하지?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다 뭔가를 좀 물어보기는 해야 될 거는 같아.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서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게 사랑은 감정이고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이 감정과 현실이 사이에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죠? 현실이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내가 이 사람이랑 쏟아부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시간과 그 경제적인 부분 많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전을 또 새롭게 한다는 것도 좀 불안해하고, 이거를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4년 만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 보니까 보통 한 4년, 5년, 6년? 이렇게 많이들 다녀요. 자격증도 따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 나이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5, 26, 사회에 나가면 27, 28. 남성분들은 거기에 플러스 군대를 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0이 다 되어서야 사회인이 되는데, 그제서 내가 나 정말 결혼해야 되나? 이럴 때는 그동안에 어떤 사람과 교제도 분명히 있었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요 서로가 힘들어하고 처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선례들을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힘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결국은 사회 탓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에서 2030들 참 많이 혼나거든요. 본인 위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젊은 거 하나로만 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오늘 참 많이 나는데 부대표님 생각에는 또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딱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을 키고 있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너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요즘의 젊은 분들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본인의 위치에서 뭔가, 되게 노력을 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시는 젊은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정말 너무 눈에 띄게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내 인생을 한번 탈바꿈을 하려고 있는 여성분들, 그런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여성들이 있냐? 위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위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 20대 때 즐겨, 놀아. 야, 내가 너 나이라면? 이러면서 위에서 가장 말이 많은 80년대 우리 언니들이 여동생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아직은 놀 때야. 야, 인생 뭐 있니? 지금 놀지 않으면 언제 놀아? 이런 거를 자꾸만 잘못 듣고, 아니에요. 얘기는 누군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누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 저거는 그렇게 별로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 얘기를 하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자, 20대 때 우리 여성분들은요, 어딜 나가도 인기는 굉장히 많아요. 모든 남성분들이요, 다 좋아해요. 왜? 예뻐서, 젊어서, 그거보다는 남성분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육체가요, 뇌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치마를 입었고, 여자고, 젊고, 그냥 따라다녀요. 그거를 갖다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20대 때 요 과정을 지켜왔던,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관리를 많이 했고 조금 더 남성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여성분들은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물 그냥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거를 또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여성분들은 이런 여성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여성분들이 다 그렇다. 모든 남자들을 이용을 한다. 남자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이들과 함께 뭐 재미를 본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런 남성분들의 심리를 당기고 밀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니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야. 젊기는 하지만 젊음이라는 거는 늘 항상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요, 요즘 퐁퐁남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온 거냐면, 남성분들이 아빠 세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삼촌 세대에서, 그리고 우리 선배 세대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되게 열심히 놀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과 정말 자유롭게 놀았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그 남자는 퐁퐁남이 돼버렸어. 설거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닦아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예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거는 아니지 않아? 그래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요즘에 찾는 게 어떤 거냐면, 정말 예쁘고 정말 어리고 이런 분들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나라는 사람으로다가 인생을 잘 살았고 뭔가 깨끗하고 반듯하고 이런 여성분들을 찾는 건데,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20, 30대 잘못된 언니를부터 잘못된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가 마치 맞는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 우리 20대, 30대 분들, 나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나는 나이 30 중반이 돼도 20대처럼 보이거든. 이게 가장 큰 본인을 정말 지옥불로 끌어들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결과는 뻔해요. 본인이 본인의 무덤을 현재 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가능했어요. 됐었어요. 퐁퐁남이 없었던 시절에, ATM 기계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는요, 가능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세대가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변했고, 그리고 그 세상에 따라서 남자들이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남성분들에 비해서 요즘에 남성분들이 뭐 인식이 변했다, 그들의 생각이 변했다, 되게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아니, 그냥 내가 봐왔던 아빠의 삶, 그리고 삼촌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깨우치기 시작했고, 그들이 알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제 너무 많이 지쳐서 이제 20대, 30대에 정신 못 차리고, 나는 너무 나이가 어려서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 몰라, 남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잖아. 연애 시장에서는요, 이 남성분들이 본능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얻고 싶거든, 뭔가를. 여자로부터. 어떤 건지는 아실 거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남성분들은 적극성을 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착각을 하죠. 또 제가 나한테 이러는구나.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정사를 찾는 청년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너는 연애 못하는 실패자니까 그런 데 가는 거다, 아니면은 결혼만 하면 인생 풀릴 줄 아는 건 멍청한 생각 때문에 가는 거다, 이런 말 때문에 내가 결정사를 가는 거를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다고. 많아요. 일단 결정사, 돈을 내면서 오는 곳이에요. 남녀가 만나는 곳이에요. 결정사를 누가 와요? 결혼을 못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없으니까. 혹은 결정사 오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대. 한번 와볼까? 야,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돈까지 내면서 꼭 만나야 돼?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정사에 그러잖아요. 와, 결혼하러 오세요. 우리 뭐 결정사는요, 뭐 98.9%가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근데 솔직히 이거 다 광고예요. 마케팅이에요. 받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광고 남기는 건데요. 결혼정보회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은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결혼정보회사가 결혼을 다 시켜드리는 곳은 아니에요. 이거 정말 너무 잘못 알고 있으신 거거든요. 결혼정보회사로 오세요. 근데 예전에 결혼정보회사는 그냥 남자들의 그 직업과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자 밑으로 들어가요.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그리고 내 남편한테 읍소하면서 살았어요. 불평불만을 가슴에 꼭 안은 채로.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인 편안함을 주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내 인생을 조금 바꿔주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의 결혼은요, 선택이에요.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 다 결혼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혼은요, 저희가 시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혼정보회사로 오는 거는 뭐냐면요. 일단 저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저는 당장 결혼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 이런 분들 중에서 저는 결혼을 하기는 할 건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분들이에요. 자, 결혼할 준비가 되셨나요? 심적인 준비가 되셨나요? 경제적인 좀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결혼에 대한 이 시장에 나라는 사람을 한번 놔봤나요? 이 결혼이라는 걸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보셨나요?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다가 우리 엄마한테 지인의 소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친구에게 지인의 소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20명 중에 10명이 될 거고 50명 중에 10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정보회사로 오시는 경우에는요, 수많은 몇천 명 중에 20명, 30명, 40명이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만날 수 없는, 접점이 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결혼정보회사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사람들을 소개해 줄 테니까 결혼을 하세요? 아니요. 저도 제가 결혼 좀 시켜주고 싶어요. 결혼을 시켜줬잖아요. 저 그러면 강남에 적어도 10층은 아니고 8층 정도 건물 하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권유를 한다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단, 다름이 있다면 결혼정보회사에는 내가 그래도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결혼할 생각이 있고 그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는 결혼을 할 겁니다. 단, 결혼이라는 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마지막에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안 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결혼을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아기를 낳던 사람인지 아닌지라는 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눈에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덜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저희가 어쨌든 도와주는 곳이니 이곳에서 사람을 한번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만나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교제하는 사람과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고 너무 항상 같이 있고 싶으면 그때 결혼하세요. 이 생각으로다가 이 결혼정보회사를 운영을 하고 나가는 거지, 여기 오면은 무조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고 결혼정보회사에 내가 1,000만 원을 주면 전무직 만날 수 있고 2,000만 원을 주면 100억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이쪽에 와서 자꾸 상담을 받으시.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여기 와가지고서는, 저희는 마법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돈 딱 들고 와요. 카드 하나 딱 들이대면서 제가요 100억대 만나고 싶어요. 제가요 1조 만나고 싶으니까 제 1,000만 원 드릴게 해주세요. 그 1,000만 원으로 내 팔자를 고칠 수 있으면요, 저는 5천만 원 투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안 되는 건데, 이게 현실의 세계가 아닌 꿈의 세계로 오는 게 정보회사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인보다
무조건 조건이 나은 남성을 좀 원하는 경우는 실제 본인의 조건하고 이상형의 조건 사이에 괴리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경우가 많나요? 내가 외부에서 되게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막 의사도 만났고요. 가업승계 하는데 막 그 오빠가 막 100억, 200억대 자산가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오빠가요, 변호사예요.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만났어요. 만나는 거는요, 다 만날 수 있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저도 만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그냥 뻘개벗고 춤추면 누군가가 저한테 말 걸 거예요. 그죠? 만나는 거를 요즘의 사람들은 만나는 거, 연애와 결혼은 정말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영역인데 만나봤어요. 만나봤고 내가 그들과 놀아봤고 근데 노는 친구 중에서 누군가와 그 중에서 한 명과 결혼을 했어. 100억대 오빠랑. 나도 너무 하고 싶어. 내 친구는 결혼을 했거든. 근데 거기서 여성분들이 이성이 끈을 놓는 것 같아요. 나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야, 누가 보니까 어디서 결혼을 했대. 야, 쟤 결혼정보회사 간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돈을 싸들고 이쪽으로 와요. 그럼 저희가 항상 묻잖아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오면 어떤 거를 물어볼 것 같아요? 무슨 일 하세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일 하고 계시면서 연봉은 어느 정도 받고 계세요? 그 연봉으로 현재 얼마를 모아놓으셨어요? 다간에 준비되셨나요? 부모님의 전체 자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는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언제 한번 보여줘봐요. 그럼 돈 많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 해줄게요가 아니고요. 현재 저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서로가 비슷한 상향혼을 꿈꾸는 것보다 대부분 동질혼을 꿈꾸는 거지 대단한 사람을 만나려고 이쪽에 오시는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외부에서 내가 조금 만나봤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만나봤어. 예를 들자면요.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여성분들 중에서요. 프리랜서예요. 직업은 딱히 바뀌진 않겠습니다. 예쁘긴 예뻐요. 그리고 도대체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 2년제 학교를 나오셨어요. 거기서 미용학과를 나오셨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생산직을 하시고 지방에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일 아트 하면서 이제 벌기 시작했 20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동안에 본인이 만났던 사람은 정말 100억 이하는 없었어요. 본인은 그럼 여기 와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근데 저희는 이 공간은요. 정말 현실적인 공간이거든요. 해드릴 수가 없고요. 만남조차도 안 돼요. 아니요. 만남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20살에서 30살 정도까지 연상 괜찮으세요? 그렇담 혹시 재혼인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내가 뭔가를 확장을 한다라면 가능을 하겠죠. 키는 160이 채 안 되세요. 근데 돈은 조금 있어요. 가능은 하겠죠. 근데 외부에서 본인이 만났던 180에 외모가 되게 괜찮으면서 우리 집 자산이 되게 괜찮, 내 직업이 되게 괜찮, 나에게 되게 다정다감하게 잘해. 이런 분들을 만난다라는 거는요. 저희는 솔직히 만나게 해드릴 수조차가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만나주질 않아요. 너무 바쁘고 그분들도 이미 저희한테 돈을 지불하신 분들이세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정확한 이상형을 가지고 이쪽 시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자꾸 화를 내고 여성분 제발 그러지 마라. 정신 차려라.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이틀이 피곤, 머리가 아파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의자 팍 박차고 나가요. 사람이 없는 거네요. 조금해서 그런가? 그냥 그 사람의 인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뮤니티, 온라인 이런 데서 논쟁이 되는 건데 젊고 예쁜 25살 대 조건 좋은 30대 중반 중에서 어떤 여자가 더 인기가 많은지 이게 좀 궁금해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25살이에요. 정말 예쁘고 귀여운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35살의 전무직 여성에 예쁘지는 않지만 그냥 조금 능력이 있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정말 없는 되게 가난한 우리 비슷한 또래의 남성분들은 어느 정도 소용은 하지 않을까요? 수용은 하겠죠. 근데 그 35살의 전문직에 그렇게 본인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보다 못한 남자를 만나려고 하지는 않겠죠.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학력이 좋다든 아니면 직업이 좋다든 본인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맞다든 이런 분들을 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남성분들을 이런 기준으로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남성분들은요. 내가 어느 정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어. 나 어느 정도 좀 능력 있고 내가 그래도 좀 리더로서 남자로서 내가 끌어가며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분들이 솔직히 하세요. 이거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이런 남성분들은요. 글쎄요. 35살 그 전무직 여성분들이 본인 앞으로 30억, 50억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요.
솔직히 남성분들은 무조건 어리고 예쁜 여성분입니다. 단 어리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어리고 예쁘다라는 거는 그만큼 순수하다, 남자의 경험이 많지는 않다. 그만큼 내가 조금 더 이 친구를 같이 끌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조금만 더 준비를 하고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시군요. 특히 31, 32, 33. 제가 아직은 항상 아직은이에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고 사귀는 동안의 그 기간은 적어도 1년에서 2년이에요. 그럼 이 생각은 여성분들은 안 해요. 내가 지금 32. 하지만 누구를 만나고 그 중에서도 또 아무나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중에서 골라가면서 만날 거 아니에요. 골라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이랑 교제까지 하고 보통 이거는 2년, 3년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나이는 이미 35이 돼버려요. 그 여성분들의 생각 그게 없어요. 아직은 제가 31, 32밖에 안 돼서요. 제가 조금만 준비하고 그럼 지금까지 준비는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까지요? 저 3천만 원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한 5년, 6년 직장 생활하고 한 6, 7년 정도 동안 3천만 원 모아놨으니까 앞으로 한 2, 3년 후면은 한 1, 2천만 원 더 모으겠네요. 그러면 4천만 원 있는 35이 나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25이 낫겠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 크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데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5천만 원들이 남성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40대 미혼 여성의 결정사 가입 비율과 실제 매칭 성사율이 일단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장 퍼센티지가 낮은 게 40대 여성분들. 왜냐하면 40대 여성분들은요, 완전히 포기를 했거나, 왜냐하면 이들은 출산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입을 받는 것조차도 되게 애매해요. 예로다가 48살 어떤 전무직 여성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진짜 애기 낳을 수 있거든요. 저는 애기 낳을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자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남자가 몸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적으로 진짜 끝내 자신 있거든요. 진짜 그런 여성분들도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애기 낳을 수 있대요. 애기를 어떻게 낳죠? 48세면 우리 엄마가 손주를 봤던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도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47, 48세까지 여자들은 애기 낳을 수는 있대요. 실제로 낳을 수는 있대요. 의학적으로는 가능은 하대요. 돈 엄청 많이 들이면 낳을 수는 있긴 있나 봐요. 하지만 이제 그건 의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4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출산에 능력이 있다, 냉동난자 해놨다. 그러면은 이제 한 40 하나? 둘까지? 뭐 이때쯤에 되지 않을까요? 내가 냉동난자 해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40이 조금 넘었는데 하는 일도 그닥 좋지는 않고 미래를 살아가자니 미래가 조금 불안한 것 같기는 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나를 케어를 조금 안 해줄 것 같고 그러면 정말 그제서야 제2의 아빠를 찾으러 오죠. 그 나이에도 제2의 아빠를 찾나요? 그럼 제2의 아빠가 결혼 시장에 있을까요? 한 3번 다녀오시고. 그쵸? 있죠. 3번에서 4번? 힘들죠. 근데 혹 그분이 막 스펙도 너무 좋고 그동안에 모아놓은 자산도 정말 많고 성격도 정말 좋고 모아놓은 자산도 끝내주게 있고 내가 앞으로 미래 가치도 되게 좋아. 그렇다면 남성분들도 내가 그렇게 뭐 출산에 대한 거에 뭐 확신?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면은 있기는 있겠지만 퍼센트지로다가 되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40대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솔직히 귀하기는 해요. 40대 분들이 오면은요, 무조건이에요. 재혼 생각하고 계시죠? 아이 양육 하실 수 있으시죠? 아이 둘, 셋 괜찮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나이는 무조건 플러스 10살. 남성분들. 그것까지 오픈하셔야 돼요. 혹은 띠동갑까지 오픈하셔야 돼요. 아니면 남성분들이 굳이 내가 출산을 안 하는데 40대 여성분들을 만날 이유는 절대로 없죠. 제2의 아빠를 찾아오는 경우 중에 굉장히 저 아직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 20대 후반인 줄 알아요 하고 이렇게. 네, 50대도 있어요. 밖에 나가면요, 저는요, 사람들이 거의 뭐 30대로 봐요. 그래요. 실제로 30대로 보이나요? 여자들의 시선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솔직히 예쁘긴 예뻐요. 관리 잘했어요. 날씬하고 뭐 그런 분들의 특징이고 가슴 수술 다 하고 몸매 관리 정말 잘 돼 있고 피부 관리도 잘 돼 있고 관리를 그만큼 했죠. 근데 그만큼 관리를 한 만큼 돈은 다 그쪽으로 들어갔겠죠. 모아놓은 자산이 별로 없겠죠. 이런 사람들이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연애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 남성분들이 만나서 놀아요. 유부남이든. 결혼의 생각이 없는 남성분들이 요즘에 50% 이상이에요. 근데 놀기에는
괜찮아요. 톡톡 튀고 재밌어요. 연애 시장에서 남자들이 나한테 대시도 하고 나한테 뭔가 관심을 되게 많이 보였어. 왜? 여성분들은 그러죠. 제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거고요. 남성분들한테 물어보죠. 연애, 여자 만나기 쉬워요. 밖에 나가면. 근데 정신 못 차리는 40대 남성분들 있죠. 제가 나이는 40이지만 우리 홍상수 감독님이 73세에 아기를 낳으셨습니다. 50대 중반이 돼서도 김영건 형이 아기를 낳아서 나는 30대 초반이나 중반의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꼭 낳고 싶습니다. 아버지, 남들이 보면 20대 아들 있는 나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진짜로 모아놓은 자산이 굉장히 많아. 엄청 관리를 잘했어. 그리고 진짜 뭐 남성분들은 솔직히 육체적 나이는 되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뭐냐면 그 선례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실제로 70세 우리 형아들이 출산을 했어요. 신이 남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주 큰 선물이에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출산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산의 능력을 가지고 이쪽 시장으로 넘어오죠. 그러면서 영포티들 있잖아요. 20대, 30대 없을까요? 그러면 그만큼 뭐 주지훈처럼 차라리 잘생겼다든가, 그죠? 진짜 영포티 오빠들처럼 정말 관리가 잘 돼 있고 정말 돈이 정말 많거나 뭐 그러면은 아주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가끔 정신 나간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만 찾아보는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이런 4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본인의 강점 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40대 여성분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배워놨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입지를 조금 다져놨어.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회 경험을 통해서 본인은 되게 뭔가가 익숙해. 그래서 나는 남자들을 만날 때 남자들이 나한테 별로 부담을 느끼지는 않아. 왜냐면 나는 젊은 애들처럼 막 오빠 어디야? 오빠 나하고 놀아줘. 오빠 사줘. 안 하거든. 그래서 나하고 만나면 좀 편안할 거야 라고 착각들을 하죠. 그러면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친구 같은 그런 남자면 돼요 라고는 하는데 본인이 만났을 때 딱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요. 외적인 부분. 본인이 30대 초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30대 중반 정도로 관리가 되어 있을 만한 40대 분들을 찾는데요. 40대 남성분들 보잖아요. 그냥 딱 40대로 보여요. 40대 초반, 40대 중반 정말 보여요. 근데 그렇게 관리가 잘 된 남성분이랑 친구처럼 놀고 싶어해요. 본인과 비슷한. 그런데 40대 초중반에 그렇게 관리가 잘 된 본인과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남성분들은요. 어린 친구를 만나서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플러스 출산의 생각이 100% 있어요. 이 여성분들은 그러죠. 그냥 친구처럼 보내면 되잖아요. 남성분들은 친구 같은 여자를 찾을 거면요. 연애만 합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부대표님은 현실적으로 쓴소리를 좀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쓴소리가 가끔 아무 말도 안 나오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연애 시장으로 가시지 그러세요. 왜? 정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진짜 많이 말문이 막혀요.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야. 네가 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니? 내가 얘기를 해줄까는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하고 대화가 될 것 같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너무 터무니없는 47이 돼가지고 저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저는 몸 좋은 남자. 그리고 저는 섹스가 저한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모든 거를 저하고 다 맞춰줄 수 있는 남자를, 몸 좋은 남자를 원해요. 아기를 낳을 거니까. 이런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드려요? 저 해드릴 수 있죠. 저한테 한 5천만 원만 내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5천만 원 낼 것 같아요? 돈 없어요. 그런 분들 특징은요. 돈 없어요. 외부에서 막 남자들 막 등쳐먹고 남의 피 막 쪽쪽 빨아먹는 사람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돈 내겠어요? 사람 만나는데? 밖에 나가면 다 공짜로 하던데. 포차 갔더니 남자들은 다 돈 대주던데 왜 내가 내요? 이러는 거죠. 돈 없어요. 낼 돈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여기에 와서 진지한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로 결정사 입장에서도 이 정도 40대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성분들이죠? 여성분들이요. 정말로 본인을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결혼정보회사에 제가 돈 갖고 왔으니까요. 저 누구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어요. 정말 본인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있는데요. 가입을 못 받아요. 왜냐면 정말 그분들은요, 너무 지금 본인이 너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만날 수가 없거든. 누구도 나를 안 만나주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요, 결혼 시장에 들어와도 여기는 진짜 경쟁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차라리 사람 많은 데로 가세요. 보내든가. 정말 비싼 소개팅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묻지 않는다라면 정말 비싼 소개팅 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는 결혼을 시켜드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만남은 하겠죠. 어떻게든 누군가가 있기는 있겠죠.
근데 책임을 못 져요. 왜냐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 진짜 결혼 꼭 해야 돼요. 저 결혼 좀 꼭 좀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만나면 하겠지만은 글쎄요. 외부에서 그렇게 안 되는데 뭐 여기 온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확장하려고 이쪽으로 오시는 거지. 다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40대 여성분이고 뭐 직업도 어느 정도 좀 괜찮으시고 그런데 평균적인 외모에 저는 다 필요 없고 진지하게 결혼할 사람 만나고 싶어요. 3번 갔다 와도 돼요. 애 있어도 돼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계시기는 한가요? 있어요. 계세요. 정말 본인이 많이 가졌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여성분들도 보면은요. 되게 길게 연애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떠한 일이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정말 좋았어. 꽁냥꽁냥. 이제 우리 개돌대장 때가 됐다. 그래 결혼할까? 모든 흐름이 다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은 항상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분들 중에서 그냥 결혼할 때를 조금 놓쳤고 어떠한 뭐 이벤트가 있었었고 뭐 결혼할 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다든가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시기를 놓쳐지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 나이가 어머 40이 됐네? 41가 됐네? 이러신 분들 정말 꽤 있어요. 제 회원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나이가 43이 됐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가? 이런 분들은요. 처음에 앉자마자 인사부터가 달라요. 제가 어떻게 또 이런 데로 왔네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제가 여기서 과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요. 내용이 처음에 대화 내용부터 저는요 예전에요 백억 오빠만 만났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과거의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현실에 놓여져 있는 분들 현실 얘기만 하는 여성분들은요 오셔갖고 본인의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랑 정말 의논을 많이 하세요. 고민이 진짜 많으세요. 제가 나이가 벌써 42이에요. 제가 출산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여기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공간에 정말 많은 사례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요. 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출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유, 42인데 이제 만나서 사귀어도 43, 4인데 되겠어요? 글쎄요, 어떤 분을 만나셔야 될까요? 이러면서 저희랑 계속 의논을 하고 저희랑 상담을 하는 거는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맞춰주세요. 제가 얼마 주면 돼요는요. 저는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매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과 이런 분들이 왔었을 때 본인의 스토리를 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의 분들을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어떠시겠어요? 라고 해서 저랑 상담을 하는 거지. 본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듯이. 그럼 딱 그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진지하게 관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마음이 쓰이시나요? 개인적으로도 계속 연락하죠. 어때요? 괜찮으세요? 아유, 똑같죠? 외부나 여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본인의 생각부터가 달라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결혼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는 아니에요. 최소한 진행을 하면서 저희한테는 의뢰자 분들이신 거잖아요. 저는 돈을 받았어요. 돈값 해야 돼요. 돈값 못할 거면은 돈을 왜 받아요? 성혼 사례비만 받죠. 저희가 한 명한테 돈 2번 빼먹는 양아치들이에요. 진행비 받고요. 결혼하면 저희가 또 받아요. 우리가 연애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저희가 신경을 썼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과 돈을 나한테 줬으니 저는 그냥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저한테 조금 내려놓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본인의 삶을 사시고요.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드셨죠? 자, 저한테 돈 주셨잖아요. 그 짐을 저한테 떠넘기세요. 그러면 그 연애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 이번은 좀 아니던가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을 한번 만나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아, 이분도 아니셨나요? 그럼 이런 분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랑 맞춰 나가는 거지 본인의 요구 조건대로 딱딱딱딱딱 못 맞춰드려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더 좋은 조건만 찾다가 진짜 결혼 타이밍 놓치고 있는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의 타이밍이라는 거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누군가와 사귀고 있으면서 계속 그 사람을 지켜본다는 거?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지금 평가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켜봐요. 뭐를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결혼이라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맞춰졌을 때 결혼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결혼을 하기 전에 너무 외로웠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더 외롭대요. 본인 혼자서도 외로웠으니까 당연히 누굴 만나도 외로운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맞아요. 같이 삶을 공유해서 가는 거는 맞는데요. 이 삶을 이 사람한테 엎어가려고 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같이 동등하게 걸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요즘에는 어머님들도 권유하지 않아요. 결혼해 안 해요. 그러면 차라리 혼자서 깔끔하게 사세요. 그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낫더라고요. 내가 300만 원 버는 그 옆에서 300만 원 같이 벌어오니까요. 600만 원 돼서 내 삶이 조금 더 유득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나 혼자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짝이 하나 있으니까 양념도 하나 시킬 수 있고 후라이드도 하나 시킬 수가 있어요. 둘이 됐을 때 장점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100% 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제가요, 아침에는 마음에 들었다가 저녁 되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거는 매 시간마다 달라요. 내 사람, 나라는 사람은 하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컨트롤을 시키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어떤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정말 좋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었을 때 같이 가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덜 힘들 것 같아요.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업혀가는 게 아니고요. 나란히 가는 사람이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요.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물론 음주 안 되죠. 폭력 당연히 안 되죠. 바람 있을 수 없는 거죠. 도박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들이 아니고서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요 정도는 내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훌륭한 가족을 계속 끌고 나가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 보잖아요. 보면은요. 그분들의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요. 다 편안해요. 글쎄요. 내려놔서 편안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에 포기하고 살아서 그렇게 편안해진 걸까요? 답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결혼이라는 거를 선택하는 분들이라면 나는 지금 할 때가 됐는데 어떡하지 누구 없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빨리 결혼을 해야겠는데 누구 좀 없나? 그러지 마세요. 정말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요. 그동안에 쌓아온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